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비추로 넥스텍입니다. 인공태양이나 우주 발사체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을 다루는 곳이죠. 그런데 이런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, 진짜 재무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? 투자자로서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회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부터 보시죠. 인공태양, 그러니까 핵융합 에너지는요, 205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. 그러니까 비추로 넥스텍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아주 먼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. 근데 그 꿈의 가치를 과연 숫자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을까요? 이게 중요하죠. 자, 그럼 같이 한번 뜯어보죠. 첫째, 이 회사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건지? 둘째, 그래서 실적은 괜찮은 건지? 셋째, 회사의 곳간, 즉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, 앞으로는 어떨지?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. 그럼 비추로 넥스텍, 정확히 어떤 회사일까요? 여긴 그냥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. 국가가 나서서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거대 과학 프로젝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, 뭐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분야들인지 한번 보실까요? 사업 내용을 보시면 우주항공, 핵융합, 가속기, 플라즈마, 이름만 들어도 뭔가 거창하죠? 근데 이 사업들의 진짜 공통점이 있어요. 바로 정부가 주도하는 아주 긴 장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비추로 넥스텍의 매출 구조, 그리고 리스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저거 돈 되겠다 싶다고 해서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수십 년 동안 기술 쌓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예 낄 수도 없는 그런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. 바로 이 높은 진입 장벽이 비추로 넥스텍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력, 과연 돈은 잘 벌고 있을까요? 이제 진짜 숫자를 한번 들여다봐야죠.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최근 3년 매출인데 2023년까지 잘 가다가 2024년에 뚝 떨어졌죠? 이것만 보면 회사에 무슨 문제 있나 싶으실 거예요. 그런데 투자 설명서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매출이 줄어든 게 무슨 물건이 안 팔리거나 경쟁에서 밀려서가 아니고요. 그냥 계획되어 있던 아주 큰 우주항공 프로젝트가 종료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비추로 넥스텍 같은 수주 기반 사업은요, 작년이랑 올해 실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. 이 특징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매출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뭐 사업 특성이라고 칠 수 있어요. 하지만 기업의 진짜 맷집,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한지는 재무 상태를 봐야 할 수 있죠. 한번 살펴볼까요?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부채 비율이잖아요. 근데 2024년에 확 낮아졌어요. 와, 이거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. 비중 줄고 내 돈은 늘었다는 거니까요. 근데 정말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? 그 속을 한번 들여다봐야 진짜를 알 수 있습니다.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으로 번 돈이 아니었어요. 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값이 오르면서 자산을 재평가했더니 장부상으로만 무려 157억 원이나 자본이 늘어난 거였죠. 그러니까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였다는 점,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 기반 사업은 현금 흐름도 좀 특이해요. 예를 들어 몇 년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돈이 마지막에 한꺼번에 쾅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고 있는데 정작 통장에는 돈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익이랑 실제 현금 흐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성적표를 본 거고요. 사실 투자라는 건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. 자, 그럼 비추로 넥스텍의 미래는 과연 어떨지, 어떤 무기를 가졌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와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비추로 넥스텍의 클래스를 그냥 한 장으로 보여주는 겁니다. 미래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로의 심장 같은 부품이 있어요. 텅스텐 모노블록이라는 건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4곳뿐입니다. 일본, 중국, 오스트리아,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비추로 넥스텍.
이건 그냥 기술이 좀 좋다는 수준이 아니죠. 사실상 글로벌 과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뜻입니다.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핵융합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. 우주항공 분야에서는요,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액체, 고체 로켓 엔진의 핵심 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보세요. 전 직원의 거의 절반, 44%가 연구개발 인력이랍니다. 이 회사는 그냥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연구소라고 봐야겠죠? 자,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.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. 한쪽에는 우주항공청 출범 같은 강력한 정부 지원과 전 세계적인 미래기술 수요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고요. 다른 한쪽에는 R&D에 돌이 계속 들어간다는 부담,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가 5년, 10년씩 걸리니까 실적이 널뛰게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.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느냐가 관건이겠네요. 그래서 회사의 전략도 아주 명확해요.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미래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우주항공용 3D 프린터 같은 최첨단 장비에 거의 100억, 그리고 소형 발사체 전용 공장 짓는 데 또 약 60억 원, 도합 160억 가까이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에요. 이건 뭐 지금 당장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기술 격차를 아예 넘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. 우리가 이 투자 설명서를 샅샅이 훑어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딱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?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. 비추로 넥테스테크는요,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정말 매력적인 회사예요. 하지만 그 기술이 돈이 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적은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. 딱 전형적인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기술주죠.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그 변동성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. 이 엄청난 기술 장벽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실적이 널뛰게 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 리스크를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비추로 넥스텍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결정해 줄 겁니다.